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요, 최재해 감사원장, 그 다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건 다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입니다. 이 탄핵 4건에 대해서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어제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업무 공백 98일 만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업무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제 감사 업무 지휘를 다시 하는 거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 걸려있는 현안들에 대한 수사, 이 보고를 받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맡았던 업무를 다시 하고 다시 지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담긴 뜻,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은 민주당 해석 다르고요. 본인들의 해석이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원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중에 일부 헌재가 이거 좀 의문이다 라고 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지금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서 마치 이 탄핵 기각이 불필요했던 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지금 국민들에게 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에 가깝죠. 그거 아니고 이 탄핵 자체가 누명이었다. 거의 무고성이었다. 특히 검사 3명 탄핵에 대해서는. 자세히 읽어보면 그겁니다. 근데 방송에 나와서 이제 민주당 패널들 보면 그 아주 구석에 있는 재판관 일부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만 그게 마치 전부인 양. 상황 호도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업무 공백 98일 만에 이제 복귀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요,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요, 복귀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 것 같다. 헌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고 재판관들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게 됐는데 라는 또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무정지 중에 명태균 씨 관련한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자가 명태균 게이트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립적이지는 못한 질문입니다. 어쨌든 기자들 중에 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사건이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협의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최재해 감사원장의 각오. 감사원의 임무는요, 공직기강 확립은 사실상 2차적인 임무고요. 기본적으로는 회계감사입니다. 나라 돈을 제대로 어디에 썼느냐 아니냐. 그런데 복귀하자마자 일성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사태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직기관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감사원이 거기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로 정책감사 이런 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바로 민주당이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적감사, 부실감사, 그러니까 부실감사라는 거는 관저 이전, 청와대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이런 지적을 해왔던 거잖아요. 이게 다 정책감사성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다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야당에서 표적감사, 부실감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최재해 감사원이 또 한다.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 일종의
마패를 얻은 셈이 된 거다. 헌재가 이렇게 딱 범위를 정해준 그 범위 내에서는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강력한 감사원 업무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걸 예고한 거죠. 그러니까 줄탄핵 민주당이 했습니다마는 줄기각의 역풍이 지금 몰려올 것임을 최재해 감사원장이 예보했다. 그거보다 더 빠르게 올 거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앞에는요, 명태균 씨 수사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고 오동훈 공수처장 수사도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은닉 뭐 이런 걸로 사실은 압수수색을 지난번에 2월 말에 했었죠. 그것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직무정지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압수물 분석이 거의 끝났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압수한 지 지금 2주가 지났으니까 2, 3주면 압수물 분석은 끝나거든요. 더군다나 뭐 대단히 여러 종류를 압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압수물 분석은 아마 지금 끝났을 것이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 수사 아마 이미 뭐 거의 지금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허위 공문서 이거는 뭐 공수처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파견 나온 직원이 뭐 임의로 작성해서 뭐 보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마 그건 그 공문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보냈던 공문서만 확인하면 거기에 다른 사람의 결재가 있는지 없는지 1분이면 됩니다. 1분. 그리고 검찰에서 오동훈 공수처에 그 파견 나온 직원 누군지 특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뭐 특정 안 할 걸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수사 들어가면 됩니다. 시간 걸릴 일이 아니다. 거기다 공용서류 누락이라는 거는 2024-6이라는 영장. 이게 지금 그 검찰로 넘길 때 빠뜨렸다는 거거든요. 그게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은 내용이냐 아니면 체포영장 혹시 기각된 건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대목이죠. 그거 아마 압수수색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목록 지금 제출 안 하고 있죠.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공용서류 누락 2024-6 영장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용서류 은닉죄도 성립하는 겁니다. 이미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성립한다는 것이 거의 입증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 본인은 뭐 사퇴할 뜻이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거의 시간 문제다. 지금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이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검찰과 공수처가 싸운다. 뭐 이런 프레임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검찰이 오동훈 공수처의 불법성을 수사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서 뭐 입건해서 수사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화풀이성 맞불. 거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아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줄기각의 후폭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태균 수사인데, 명태균 수사,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뭐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그 가닥을 잡았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뭐 좀 이따 지켜보고요. 이 명태균 특검법 아마 거부권 행사할 걸로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명태균의 입에 의존하는 그야말로 정략적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그 어찌 보면 누명성에 가까운 그러니까 범죄 의혹을 그냥 부풀리기만 하는 실체가 없고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지금 명태균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와 통화 내용 이거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어떤 구체적인 그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말로만 자기가 뭐 하면 뭐 죽는다, 뭐 여권 정치인 뭐 30명하고 거래를 했. 아니, 거래를 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거래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태균 수사, 이것도 아마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여권의 명태균의 주장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친민주당 매체들의 그 보도 태도 때문에 타격을 주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 타격, 엉뚱한 타격을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차단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진상을 빨리 밝혀야죠. 지금까지 명태균은 단 한 번도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 이 미공표 여론조사를 갖다 주었다고 말로만 떠들었지, 또는 만났다 이렇게만 했지, 미공표 여론조사를 갖다 준 흔적은 요만큼도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오세훈, 홍준표까지 흠집을 내자 이런 거죠. 사실관계가 어떻든 간에 이 사실관계를 이창수 검찰이 아마 판별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임무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라고 명태균 씨의 수사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어제 오후 2시부터 김병민 정무부 시장 불러서 조사했고요. 물론 참고인 조사입니다만은 이것만 봐도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거는 아마 이제 강철원 전 부시장 조사했죠. 김병민 현 정무부 시장 조사했죠. 그럼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정도 하고 한두 명 정도 더 조사하면 적어도 명태균과 오세훈 관계는 거의 끝난다. 명태균과 홍준표 관계,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 않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명태균 씨 관련한 수사도 뭐 민주당이 뭐 특검 공세를 계속 펴겠지만 그 특검 공세가 거의 본격화되기도 전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명태균 특검법을 뭐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특검법을 계속 끌고 가서 저 여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다 흠집을 내려는 그 계획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업무 복귀가 큰 차질을 초래할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따진다면 줄탄핵에 이은 줄줄이 기각의 후폭풍이다. 그리고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업무 복귀 일성이 바로 그런 예보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뭐 줄탄핵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책임지는 제도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사람은 국민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선거는 당분간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에 대한 뭐 지지 정도나 뭐 아니면 지지 철회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도구는 없지만 물을 방법은 뭐 지지율 조사나 아니면 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뭐 그에 대한 뭐 심판 뭐 이런 것들로 물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기억해놨다가 내년 지방선거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결국은 무책임한 정당임이 드러난 셈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 업무에 복귀한 이 탄핵 대상자들, 이 사람들의 일성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오히려 이 사람들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민주당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